강남 재건축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강남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그런 입지적을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강남 재건축 가격이 앞으로는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기 유망적이나 이런 적들 뭐 1억을 간다 해도 그게 크게 놀라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흐름을 이끌어간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남 재건축 시장,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거, 지금이 꼭지인가 아닌가, 그거는 뭐 두박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신만 알 수 있는 건데, 계속 상승 가능성 일단 한번 추론이나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열기가 뜨겁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물론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한다고 하긴 하지만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최근에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보정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도 넘었을 거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강남이 가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확충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에서 교통과 우리가 학군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사실은 강남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어떤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강남 지역이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정부의 8.25 대책에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2014년 9.1 대책이라고 있었고, 거기에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과 같은 추가적인 택지 개발이 어렵고, 또 수요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보다 심하게 부각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8.25 대책에 의한 택지 공급 중단 선언이 조금 그나마 잠재되어 있던 그 수요의 심리에 자극을 시켜서 지금 굉장히 재건축의 일반 분양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강남 3구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정말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 쪽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사실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약 한 2, 3년에 걸쳐서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전제적으로 되는 조건은 일반 분양분의 이 가격 최근의 상승폭처럼 주변의 시세와 전혀 동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할 때는 아마도 수요층들이 따라 붙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승폭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범위 내라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있어서는 수급 균형을 그리고 감안해 볼 때 공급 부분이 사실은 5년간 연 수요의 어떤 3만 한 2천 호 이내 정도 수준의 어떤 수요들이 있는데 비해서 공급은 최근에 보면 한 2만 8천 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연간 한 5천 호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멸실 수요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서울 시내에는 한 2, 3년간에 있어 향후에도 수급에 있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에는 사실 대기 수요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 측면들을 감안할 때 가격의 상승 압박 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 상승폭으로 해서 끝이 없는 것처럼 치닫는 이런 모습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남 재건축이라는 건 또 특징이 있죠. 일반 분양물이 원체 작잖아요. 선호도에 비해서는 원체 작게 나오다 보니까 그 청약률이나 이 분양률 자체는 당연히 과열이 돼 보일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이제 이 풍선 효과처럼, 이 뭐 2006년 그때는 상황이 비슷하다, 뭐 매체에서도 나온 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대놓고 강남을 잡겠다고 했는데 강남을 잡기는 뭐 전국을 다 이렇게 그런 투기의 이제 언론 표현으로 네네.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풍선 효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강남에 지금 그 멸실 주택이 우리나라에 원래는 이제 제가 유럽을 가 보면 몇백 년 된 돌집에 정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샵을 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은 딱 수명이 30년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다 현재 보니까 제도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멸실 주택이 14년 기준으로 한 40%가 지금 그러니까 노후 주택, 20년 네네네. 이상 된 주택들.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도시 재생 사업이나 뭐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로 태어날 물량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통계들이 인용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신규 택지가 사실상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일반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일반 분양분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시내에서 사실은 일반 기존의 어떤 주택에다가 일반 분양분이 추가적으로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용적률이 아주 크게 가져가지는 지금 못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추가 공급 물량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수급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수요에 비해서 가격 부분의 상승폭을 우려를 했는데요.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강남의 재건축이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요. 특히 가격 부분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재건축에 있어서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시면요. 이 재건축의 일반 분양분의 가격이라는 것은 택지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건축비가 합쳐진 그 범위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각 그 사업 현장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기존에 이미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진 금액인 측면들이 있고 또 조합원들이 민간 택지라는 성격에 의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조합원들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측면의 비용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연 강남이라는 지역의 여러 가지 희소성이라든지 또 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일반 분양가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논란이 논란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시장의 가격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속 작용을 한다면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현재는 사실은 대출 규제 혹은 이제 보정 한도 부분에 대한 축소 등으로 해서 간접적인 그런 어떤 규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 재건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아마 규제라는 어떤 그 수단을 그대로 묵혀놓고만 있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DTI나 청약 조건이나 뭐 그렇죠. 분양가 전매 제한이라든지 제한이나. 또 재당첨 금지라든지 사실 수단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이라 지정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한 2년